네, 오늘 그 유튜브 연합회 28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재봉 울산대 교수님, 그리고 또 김학민 변호사님 가장자리에, 그다음에 우리 오봉희 아재 이 세 분을 모시고 사회로 부정선거 투쟁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의 구체적인 것을 국제선거조사단과 미국 법원 소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특별히 또 이번에 그 미국 대선이 굉장히 또 예상 우려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또 질문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패널들 중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연합회 대표는 제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장으로는 우리 봉주로 방송을 맡고 있는 우리 지대용 대표님, 그 다음에 고문으로는 우리 영어방송 대표이신 권영호 대표님, 그 다음에 총무로는 공정방송 우리 이상우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회계로는 우리 빅토리 저쪽에 맡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우리 다 유튜브 연합회 회원과 또 특별히 또 비회원도 오셨습니다만, 이러한 그 자리를 통해서 또 유튜브 연합회가 또 의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8번째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함께 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연합회는 박근혜 대통령 구명과 또 복구, 그리고 탄핵 무효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계속 방송을 해 나가는데 이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시간을 우리 그 패널 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참석해주신, 초대해주신 유튜브 연합회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 어제 미 대선 선거가 있었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려스러운 거는 중국 공산당이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끈질기구나. 시진핑이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한번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죽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씁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사회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부정의 사례들이 연일 나오고 밤새도록 나오고 있었고 많이 수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서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로 부정선거도 세상에 알려지고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목표와 상결 과제는 사회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거지만 크게는 가장 멀리 있는 적인 아주 궁극적인 적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국제조사단의 활동이 이제 NGO 형식으로 시작이 됐고, 외국에 이제 민정우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알리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주 전에, 한 열흘 전에 우리가 프레스센터에서 김학민 변호사하고 오봉희 아저씨하고 발제했던 증거적 손해배상, 미국 법원으로 이 사회로 부정선거를 가져가서 해결하는 문제에 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김학민 변호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봉희 아저씨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학민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나라에서 소송이 진행이 될 때 다른 나라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이제 국제 간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간수법이 각 나라마다 성문화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권 면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이제 피소가 될 수 없고, 다만 이제 주권면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법정으로 소송을 갖고 간다는 점으로 인해서 100% 승소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땅콩 해양 사건이 있었죠. 그때 미국 법원에서 좀 미국 법원에서 심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촉발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하시다시피 미국 하원에서 코로나 사태의 책임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부분으로다가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이제 포괄적인 내용의 입법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이라는 부분이 100%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소송 전략을 홍보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개표가 이제 중단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은 많은 보도가 나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이런 상황 내에서 예컨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미국 교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판과의 어떤 긴밀한 부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미국 법원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주권면제법에서는 외국 정부, foreign state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불허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 나머지 이제 공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례가 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고들을 이제 여럿으로다가 구성했을 때,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번에 이제 사회적 부정선거에서 선거 범죄를 진행한 집단,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을 같이 묶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송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질문이 오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님 잠깐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뭐 예를 들어서 성반이라든지 뭐 대법원 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군요. 미국 법정으로 가서 피고를 구성하는 데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법 국가라서 케이스로 각 사례가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이제 동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국 법정의 앞으로의 이제 태도에 의해서 물론 이제 미국 법정이기 때문에 이제 주권면제법이라는 성문법이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앞으로 미국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제 불법행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산당의 장기 밀매라든지 신장 위구르 인이나 파룬동 장기 밀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많은 인권 문제로다가 이슈화 시킬 거로 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조사단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조사단은 국제조사단대로 잘 진행할 거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부정선거에 연루돼서 지금 개표도 중단된 상태에서 향후에 상당 기간 재판 과정이
겪었을 때 우리도 같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배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은희 아저씨가 좀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붕이 아저씨입니다. 유튜브 연합회 분들께는 일단 그 우한갤러리의 블랙 시위를 같이 해주셨던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청주, 연수, 강남 뭐 등등등 우한갤러리의 그 블랙 시위를 유튜브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우한갤러리 우붕이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선거조사단과 이 미국 법원 소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거조사단은 지금 이재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오는 비용 6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반드시 그 국제선거조사단을 국내로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해서 이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제선거조사단이 이 국내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방법, 또 국제선거단 보고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보통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경욱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 국제선거조사단을 받아라 라고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국제선거조사단한테 모든 걸 깔려면 그냥 현재 재검표 소송인단에게 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민경욱 후보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미국에서. 자기네들 변호사들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NGO에, 국제선거조사단에 이제 제공해서 그들이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6억을 부담을 하더라도 국제선거조사단이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선관위나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조금 더 취합하고, 또 선관위에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그런 모든 사정을 더 자세하게 담아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그냥 뭐 한국에 오지도 않고 발표하는 보고서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건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외에서 월터미 베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정선거 전문가도 한국의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했고, 또 여러 그 세계의 NGO들도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한다 라고 하나가 더 쌓이는 의미지, 그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월터미 베인 이 리포트가 부정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병태 교수 등이 앞장서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YTN에서 뭐 취재하는데 엉뚱하게 취재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또 받아서 월터미 베인 교수의 부정선거 리포트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국내에서 이 뭐 보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월터미 베인 리포트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국제선거조사단도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 비용은 뭐 우봉이들, 또 뭐 정경호, 대수장, 뭐 전국 뭐 나라 지키는 고교연합 등등등 여러분들이 뭐 일부 객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고, 미국 선거에 대해서 10월 26일 날 발표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반드시 이긴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면 부정선거라고 선언을 하고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이고 거기서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미국의 민주당과 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은 열심히 부정선거를 했고요. 또 그것들이 일부씩은 드러났죠. 뭐 공항에서 위조된 그 운전면허증이 뭐 2만 장이 발명되다든지. 근데 그 과정을 트럼프가 몰랐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행위가 뭐였냐,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가장 양심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판사를 대법관, 연방대법관에 임명을 한 것이죠. 그 순간 트럼프의 대선 플랜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같잖아요. 선거는 대법원에서 합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합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고어 부시 과정에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미국 법원에 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우한갤러리나 뭐 SNS를 계속 보시면 우리나라 선거하고 똑같네, 이런 반응이 주종을 이뤄요. 이 과정도 동일합니다. 어디에서?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났던 거고요. 당일 투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당일 투표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사전 투표에서 미국도 한국도 엄청난 부정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우편 투표고 우리는 관외, 관내. 관외는 거의 대부분, 관내는 일부. 뭐 이런 식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개입이 있었고, 특히 우한 폐렴으로. 그 다음에 매스컴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고,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압도적이다 라고, 그러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우한 폐렴으로 인한 왜곡된 부정선거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저 민경욱 후보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실제로 힘을 실어주려면 미국 법원에 동일한 케이스다라고 제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었고,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승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전략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물론 이제 존중을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의 소송 사례를 보면요, 북한을 상대로 했는데 피고가 변론을 안 했어요. 변론을 안 해서 어떻게 됐다? 오토 원비어가 8개월 만에 이겼습니다. 5억 불 손해배상. 그리고 일부는 배 팔아서 회수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 비자금 찾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공산당, 우리나라 대법관, 양정철, 박근형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한다면 그들이 와서 변론을 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거, 우한 폐렴을 고의로 유포해서 이 사전 투표를 늘어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짜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고양이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발표됐죠. 뉴스에 보도됐고, 그런 명의 도용당한 사례를도 동일하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본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트럼프도 돕고, 또 중국 공산당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도 동시에 강화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그렇다고 우한갤러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연합회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우한갤러리는 항상 가장 먼저 최선두에서 방향 제시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날 63대 36부터 5월 1일 날 블랙식이 첫 시작한 것도 우한갤러리였고, 모든 이 변호사분들이 의혹이 이거 확신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우리들이 제시해 왔죠. 심지어는 등규편 그런 것까지, 그거를 전수조사한 건 박주현 변호사가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법정에 가서 하는 건 이러한 실익이 있다. 그러니까 민경호 후보도 알아요. 페이스북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돼서, 특히나 이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나 중국 공산당의 자산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을 승소한다면 1인당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한갤러리의 일부 제대로 된 일부이들은 제가
참여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한국 법원에서는 투표 안 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법원에 가면 투표를 한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몇 명, 우리 몇 명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트럼프의 힘을 실어주고, 또 미국의 부정선거도 한국의 이 부정선거와 동일하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함으로써 우리의 부정선거도 거기에서 밝혀질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해라기보다는 잘 모르시는 게 국제선거조사단의 보고서의 의미와 미국 법원의 판결문의 의미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분쟁의 최종 끝은 어디 가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되는 건 사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국제선거단의 보고서는 그들의 의견입니다. 주장이. 그래서 그 이 사실이 확정되는 판결하고 아무리 공신력 있는 이 NGO의 보고서라도 그거는 그들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무게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일상적으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되짚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하자는 거고요. 뭐 기타 이제 뭐 지난 26일 날 많이 했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교수단체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서, 미국 법정으로 가져가서, 공산당이나 이런 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떤가. 그때 이제 그런 논의가 있다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생각을 접었는데, 고비 때마다 우한갤러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부정선거를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알리는 것도 우한갤러리에서 했고, 또 고비 때마다 이번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이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봉희 아저씨가 말씀을 잘 하셨지만 또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조사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고, 근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뭘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그러면 공산당 재산을 갖다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범죄인으로 해서 미국에 입국을 금지하거나 체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말씀하셨듯이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서 합의를 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해당되는 분들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호 방송입니다. 네. 지난 프레스 센터에서 그 지식을 알고, 지난주 토요일 날 국토본 행사 때 제가 동시에 이제 민경욱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행사 도중에 민경욱 의원이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인사 말을 하면서 진행 예정인 걸 잠깐 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전목 교수도 거기 있습니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제조사단하고 관계없이 미국 법원에다가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걸 민경욱 의원님하고 정목 교수님하고 다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걸 했는데, 답변은 정목 교수는 어느 나라로 갔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와서 마침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 같았고요. 아닌가요? 어디 들어가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가 아주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꼭 협조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겁니까? 하는 거 하고요.
그러면 고발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가, 또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드는가,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형국으로 뭐 우편 투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몰표가 바이든한테로 가고 해서 가지고 저 개표 중지나 뭐 아니면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그쪽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 모델이 그대로 저 미국에도 적용됐다는 게 드러나면은 이건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밝혀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부정선거로 밝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원비호 효과로 뭐 배상 받는 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질문 잘해주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죠. 거기서 두 분이 다 답변을 하시죠. 일단 법률가분. 직접 잘. 예, 지금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민사상으로 징벌적 소력파상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이제 유형으로서는 민사 사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소송 제도가 이제 굉장히 각 주별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제 어떤 그 케이스로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일부 주에서는 또 이제 성립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부분이라서 지금 아직 어느 나라 주 법원에 이제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제 워싱턴 DC라든지 기타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뭐랄까 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에 이제 법정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계산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국 변호사다이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이제 어떤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법정지와 이제 또 이제 담당하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그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경우 수가 50개 이상이 돼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릴 부분이고, 추후 만약에 이제 답변드릴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부분입니다. 네. 여기 그럼 오문 아저씨가 좀 추진 과정이나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한 갤러리는 민명호 후보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뭐 온갖 격려를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나름대로 지적도 하고, 이 우한 갤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한 갤러리가 뭐 어떤 조직이고 집단이어서 뭘 하겠다라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한 갤러리는 방향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방향 제시나 또 뭐 전부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이제 별도로 민경 후보든 뭐 다른 분이든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 와서 뭐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하면 뭐 얼마든지 항상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걸 받든지 말든지 그분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 비용이나, 그러니까 이 미국에는 우리가 1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방대법원에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각 주 중에 가장 국명정대한 법관이 근무하는 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은 저나 뭐 일부 기업인들이 대부분 부담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뭐 국토본에는 돈을 담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시민단체에다 돈 넣으면 기업인들은 좀 이제 제가 사실 뭐 여러 번 고생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별도로 뭐 변호사한테 미국으로 그냥 송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 돼
우리가 앞장서서 뭘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혹시 네, 교민도 해외 교포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페이스북을 보시면 재미교포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 밝히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재미교포뿐만이 아니고 해외 교포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미국으로 가는 소송에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미국인들은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리처럼 블랙 시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 총도 쏠 수도 있고요. 그들은 어떠냐? 이 불쌍한 내 친구가 맞으면, 불량한 한테 맞으면 내가 맞더라도 같이 싸워라 라고 배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넘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애국자 미국인들과 같은 이 전선을 형성해 준다라는 거는 한미동맹 강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제목으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저 새끼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는 좀 이해를 좀 하세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의 왜 주사파 정권의 추종하는 그런 법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만 지금 계속 판사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아주 불리한 완전히 예상 외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미국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각 주의 뭐 이런 법원 지방 법원에서 한다면은 거기에 우파 그것도 좌파 이게 있을 텐데 그거를 구분을 잘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정도 심하지 않은데 분명히 있고 그걸 뭐 잘 골라서 하실 겁니다. 좀 더 설명해 줄까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법정지를 이제 쇼핑하는 거죠. 이제 포럼 이제 쇼핑의 개념이고,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기할 부분은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그 판단하시는 그 판사님들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될 것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1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법원에서 1심 하면은 그 다음에 2심 넘어가고 3심 넘어가면은 뭐 연방법원까지는 언제 가는 건지 그네들이 만약에 응대를 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같이 답변하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연방까지도 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렇지 않고 소송을 그쪽에서 변호를 못하고 아마 뭐 증거의 인멸 다 해고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창피한 일이고요. 미국까지 와서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 1심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한 제가 접한 이제 미국 법적 지식에 비춰봐서는 법제도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1심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받게 되면 이제 3심 제도가 이제 인정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 제도를 통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판단되고 나서 이제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도를 이용할 때는 무턱대고 이제 3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거 소송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심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종종과는 다른 우리한테도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미국 법적의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른 분들 참고로 미국은 배상금이 굉장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뭐 천문학적인 배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겁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지금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나는 무난히 월등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개입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걸로 예측을 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미국 국민들이 이를 알고 반드시 뒤집는 그러한 일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표가 되고 또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그 패널분들이 다 아마 유심히 보고 계셨을 텐데, 여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마 우리나라 사례로 봤을 때 비교되는 부분들, 똑같은 부분 내지는 비교되는 어떤 유사한 부분들이 발견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선구자 방송 대표님하고 좀 비슷하게, 감히 중국 공산당이 이 선거에 이렇게 과감하게 개입을 하고 이렇게 부정이 저지를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잠깐 기대였고, 제가 미시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위스콘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석사를 미시간에서 했고 박사를 위스콘신에서 했는데, 두 군데가 거의 이제 백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데인 카운티가 거의 흑인이 거의 백인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압구정동에서 몰표가, 그러니까 12만 7천인가 12만 8천인가, 하여간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하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우편 투표 있죠? 사전 우편 투표를 마지막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몰표가 확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전에 왜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였죠. 또 미시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펜실베니아였는지 미시간이었는지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트윗이 계속 참관인들한테 트윗이 올라오는데 14만 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14만 표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트럼프는 표가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전투표가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전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고, 또 12년 전에 죽은 고양이 이름으로다가,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게 나오고, 1800년에 태어난 사람이 또 유권자 등록을 한 게, 속속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제가 다 모아놔서 좀 페이스북에다 좀 여러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 총선을 대상으로 연습을 해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또 지난 시진핑 정권 동안에 여야 정치인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거나 약점을 잡고, 언론인들을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또 정책의 기술도 다 빼돌리고, 공작원으로 다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조차도 약간 치매기가 있는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을 선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약간 시원치 않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게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자료들이나 사진들이나 트윗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이제 보낸 우편 투표가 그냥 쓰레기장에 다 버려지고, 또 제조된 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싣고 가다가 발각이 돼서 길에다 확 버리고 도망을 간 게 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기가 이런 거를 관여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겁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게 뭐 눈치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점은 이거고요. 다른 점은 지금 집권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 대법관 구성도 그렇고 미국의 대법원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대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반대로 그럼 왜 당했느냐? 근데 미국은 각각의 주정부가 각 국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작정하고서 표를 만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우리 부정선거는 묻히는 것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이 문제가 밝혀지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를 해서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해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제 같은 방식으로 아까 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 일어난 사례를 보고 스타디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본질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근데 유권자들이 한 게 아니고 뭐 중국에서 위조된 뭐 운전면허증 등으로 가짜로 등록한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서 동일한 사례다라고 주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봉주로 방송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그 선거 사례하고 거의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면은 저쪽 반대편에서는 그걸 하려면은 수만 명이 있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각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이 시대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걸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도 똑같은 아마 사례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김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덜 드린 게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고 뭐 103%, 102%, 뭐 위스콘신, 미시간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언론 지형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게 대부분의 좀 중국 영향하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NN이 그렇고 뉴욕타임스가 그렇고 팍스 TV만 안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국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의해서.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부정선거 관련돼서 트윗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블락이 쳐지고 차단이 되잖아요.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 불리한데요. 우리나라는 좁고 선관위 위주로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해서 이렇게 노조하고 그 사람들 부정선거를 관여해서 이렇게 좀 입을 막기가 쉬운데 미국은 너무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돼서 하루 딱 지나고 지금 개표 과정인데도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덮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덮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덮어진다, 그러면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말씀을 하시죠. 저로서는 제가 6월 초에 부정선거 백서를 전자부서로 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어서 출판을 해서 검증 가능한 투표를 하고 7월 초에 제가 출판사도 설립하고 왜냐면 제 주변에 당시 지인들 출판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북스럽게 답변하셔가지고 출판할 데가 없어서 출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서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중도였고 지금도 이제 다양한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즈음에서 저한테 이제 일베 변호사라고 말씀들을 하는 지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말을 하면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치고 이미 이제 자기네들도 충분히 이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제 행동을 하지 않고 지켜볼 뿐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어떤 자신의 그 정책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사실과는 다른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역사가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선거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른 이제 법 능력과는 달리 절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재투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선거의 특히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그 기출을 굉장히 이제 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그 선거나 당선 우위 소송에 있어서 나름대로 판례들이 이제 집적이 되어 왔지만 본래의 이제 영국에서 영국 선거법 등에서 이제 그 채택하고 있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의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선거 전부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진행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그 특수성이 이번에 진행하는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가 사례는 동일한데 미국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대선입니다. 우린 총선이었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마어마한 미국인들의 랠리에 대해서 민주당도 놀랬거든요. 이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네 나라 말고 한국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자기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걸 방치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가장 큰 이유가 야당이 조용한 거죠. 야당이. 근데 야당이 조용한 게 문제인데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뚱맞은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래머 황교안도 이겼다.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서 더해진 투표수는 공식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턴 웨인 교수한테도 가 있고 세계 최고의 그 천재 수학자라는 테렌스 타워에도 가 있죠. 다 우한 갤러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방치했던 이유는 부정선거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무슨 소리야 라고 자꾸 외면하게 되는, 부정선거 판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팔로우 더 파티. 그거 팔로우 더 파티는 우한 갤러리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로이 킴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로이 킴이 아스키 코드 자체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주장은 좀 빼라 이거지. 거기에 이어지는 프로그래머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아스키 코드도 모르는 아이가 뭐 팔로우 더 파티입니까? 팔로우 더 파티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야. 그거를 찾아낸 애 자체가 아스키 코드를 모르니까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민경욱 후보가 미국에서 해커를 동원해서 찾고 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팔로우 더 파티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떠드는 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충분히 검증을 했다. 당사자 데려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무슨 뭐 당일 투표함이 그 참관인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오픈이 됐는데 거기도 손을 댔다 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이 정상적인 국회의원들도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죠?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는데 당선된 사람들이 당일 투표함도 건드렸어? 저는 미친놈들 아냐?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인이나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작지만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넓혀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무슨 전방위적으로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헛소리까지 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이 또 물론 공범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 그런 등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야당이 조용하고 미국은 트럼프부터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리도 힘을 합쳐서 도와주고 우리 부정선거도 밝히자. 이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자 부정선거가 미국은 지금 대선이죠. 대선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총선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선하는 5구 대선 때요 똑같은 QR 코드를 쓰고 그 무더기로 막 돈다발 같은 게 부정선거 나오고 투표 용지가 심지어는 2배 몇 가지 용지가 있었고 그 칸에 편지 봉투처럼 돼 있는 이거는 사라지고 없고 분명히 찍었다는 사람은 수만 명이 나와서 다 의뢰했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거 다 아니라고 기각하고 이렇게 했는 그것부터 그때부터 이런 체제로 문재인이가 당선됐다는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가짜라고 합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6.13 지방선거도 전부 그런 부정으로 해가지고 다 돼서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구청장 25개 중에서 24개 다음 시의원 구의원들 전부 싹쓸이 각 지방에 대전시고 어디고 전부 다 싹쓸이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그냥 병행해서 대선부터 잘못됐다.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미국 법원에서는 심판받을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니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밝혀내고 싶으면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잡아내고 확실히 부정선거를 밝혀내면 유사 사례인 한국도 당연히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해체의 수준으로 가거나 적어도 시진핑은 심각하겠죠. 조금 더 덜 야만적인 그 정권이 들어서죠. 문재인 정권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중국 거의 종중 정권이고 종중 행위를 하고 매국 행위를 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전부 다 관련돼서 알려질 테고 그러면 자동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에 저질렀던 많은 범법 행위와 매국 행위들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전 안타깝더라도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은 잘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 국제조사단 이런 게 병행해서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확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15 부정선거 가지고 지금 약 한 7개월 지났는데 점점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이 힘이 떨어지고 미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오히려 그게 호기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 안 뒤집히고 밝혀지지 않으면 그거 봐라.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아마 부정선거가 더 조금 이슈화 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조금 무관심해졌다 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가 지금 숙제인데 말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또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이나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국민적인 어떤 이런 의견으로 좀 승화시켜야 되겠다. 꼭 정부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정부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부분 또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야당이 그 현재 야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극구 이렇게 교수사회에서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 중학생만 봐도 그걸 그 정도 통계를 지식만 있어도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는 거죠.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탄 사람, 야당에 있는 사람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많았고, 지금 집권 있는 사람부터 이전에 뭐 탄핵서부터 해서 또 거기에 그 부정선거에 망해가는 나라, 중국 공산당의 종중정권에서 꼭두각시인 야당에 줄을 놔서 무슨 공천을 받을거나 거기에 무슨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소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믿기가 어려운 게요. 좀 있으면 나가가지고 선거에 나가고 뭐 어디 공천 받으려고 그러고,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뭐 이렇게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얼굴만 알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해야죠. 사실 제대로 된 야당이 새로 서지 않는 이상 사실은 지금 힘을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제도권 내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만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좀 약점인데, 앞으로 그걸 극복을 다 같이 해 나가시죠. 좀 말씀. 저도 이제 이재봉 교수님 말씀에 100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치 투쟁에 있어서 싸움의 주체는 야당이 선봉에 쓰셔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되실 것 같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10분을 버티라라는 말처럼 이 투쟁에 있어서 마지막 10분을 버틴다는 그 생각으로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정치 투쟁 일변도가 아니라 문화 투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이나 7월에 이제 부정선거 백서나 이제 검증 가능 투표를 낸 부분이 어차피 이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집권당을 상대로 야당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야당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판단 미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외국의 자본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다양하게 그 투쟁을 문화적인 투쟁으로다가 이제 고안하고 이제 다양화시켜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당선된 의원, 또 아깝게 탈락한 의원들을 여러 명을 직접 만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 내에 아주 상층부에는 부정선거 공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들을 뺀 나머지들을 만났는데, 이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이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153명이 붙었다고? 지역구에서? 말도 안 돼. 왜 그러냐? 그들은 현장에서 느낀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유세하면서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이현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자꾸 하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너희들하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다. 그러니까 너는 뭐 되니까 상대할 만한 놈이니까 상대는 해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생뚱맞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이들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싸잡아서 나쁜 놈들 자꾸 이렇게 하면 누구랑 우리가 같이 싸울 거예요. 민경호 후보 지금 원외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부정선거로 안 됐지만 원내 의원 하나도 없이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내도 많이 만나고 뭐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주면서 설득을 해야지. 갑자기 무슨 뭐 황교안도 이겼다, 뭐 153명이 당선됐는데 그리고 막 명단 발표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들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국민들도요, 뭔 소리야 지금 하고 외면하는 거거든요. 점점 또 진도는 안 나가고 대법원에서 일부러 더 뭐 180일 기일도 민경호 후보가 엊그제인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어요. 내가 소재기한 지 180일이 지났다. 법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기간.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점점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벼리고 해서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푹 이게 아니고 점점 넓어져. 그죠? 시도 때도 없는 게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일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떨어진 후보자들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을 막 하는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 반드시 민경호 후보라고 할지라도 라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항상 들이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든지 말든지. 저 말씀 딱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82학번인데요. 대학 다닐 때 그 몇 학년일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당이 있었고 민한당이 있었고 국민당이 있었는데 민한당 국민당이 사이비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양김 씨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총선을 앞두고 불과 한 2-3달 만에요. 그냥 당을 만들어가지고 신민당이죠. 신민당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뺏버렸어요. 그냥 기존 그 사이비 야당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그 파괴력을 가진 야당 지도자와 또 이 시민들이 있었으면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학교로 다 돌아갈 텐데 다시 좀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우리 트럼프 같은 지도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저는 파괴력 있는 지도자가 좀 야당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좀. 예. 저는 5구 대선이라나 그 문재인 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지가 여백이 있고 여백이 없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런 이해를 못해갖고 제가 자꾸 이해를 못한다 했더니 김계수 변호사님이 그 2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백이 없는 거에다가 부정투표에다가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그때는 제가 다리 수술해서 휠체어 탔을 때라 아들이 밀고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혔어요. 또 어른들한테는 그 부정투표지를 주고 젊은 애들한테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휠체어를 밀고 갔더니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머 걔도 여백이 없는 거 똑같이 2개를 그냥 보여줬어. 진짜 가짜라는 건 안 보여주고 2개를 똑같이 보더니 가짜로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좀 저녁 때 6시에 있기 때문에 작은 아들들부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희 주택이라 골목에 이렇게 아주머니들 나와서 부침개도 부쳐 먹고 음료수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뭐 다리 때문에 안 나갔을 때는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들한테. 근데 거기에 13분이었는데 다 여백이 없는 거 같더니 뭐 투표지가 다 똑같잖아요. 같은 골목이니까. 이거 부정 투표가 확실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표현 같은 거 뭐라 하지? 어렵게 말을 하십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 부정선거도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설명을 몇 가지만 딱 집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정 저것도 부정 이러니까 사람들은 혼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 힘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이거 사람들 이거 부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못했어요. 우리 우편도 다 욕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부정 저것도 부정 이러니까 더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핵심을 탁 집어서 이해하기 쉽게 탁 집어주면 맞아 그런 건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뭐 질문 겸 예. 주장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드린 말씀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있기도 해라고 생각들은 해요. 근데 그 주장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날카로운 거 몇 개만 있으면 되지, 둔탁한 거 수십 자로 늘어나봐야 그건 치명타가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우리 유튜브 연합회 분들도 방송하실 때 좀 가려서 하시고, 그 날카로운 것들을 더 계속 집중적으로 부각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패널분들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별도의 어떤 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도, 우파 쪽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바이든이 더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우리 입장, 우리 우파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그 바이든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런 두 분을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말씀을 해주실지. 왜냐하면 이게 우파 쪽에서 또 바이든이 나은데 이 미는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우리 그 유튜브 중에서 전략 무슨 뭐라는 그 저기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저로서는 이제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진 자료 상으로는 비록 사실 여부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미국 내 여러 가지 권력 지형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너무 이제 그 아들 고 바이든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너무 이제 좀 깊숙이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세계인들은 그 중국 공산당의 행패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그 트럼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대략 한 6억 명 정도의 중국 인민들이 월 20만 원을 못 받으면서 일종의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제 논문이나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피면서 미국 내의 공장이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트 벨트가 되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이고, 이제 그리고 생활 형편이 바닥을 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타파하자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좀 경제력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떤 영향력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춰볼 때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100번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한다면, 저희 이제 그 지인 중에 이제 외투 기업 그 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그 외투 기업의 CEO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이제 수업 시간의 강사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들 이제 뭐 비웃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반응을 보였는데, 그 강사는 그렇지 않다, 미국인들이 많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주류 언론 매체의 반응과는 다른 말을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해준 친구는 좌파 중에서도 극좌파 친구였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매진 말까지 같이 해주세요. 네, 이걸로 매진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이제 빠지기 싫은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국내 제도권 언론들이 그 다 장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언론 노조에 장악이 돼 있고 지금 문재인 종중 정권의 그 약간 그 거의 구역을 하고 있는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음으로 양으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그러나 그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어찌됐든 그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를 하려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트럼프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예의가 없고 돈만 밝히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극히 이제 한국 정치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을 주면은 뭐 다 해결될 것 같다는 것은 그거는 한국 정치인 얘기나 문재인 정권의 얘기지 미국 정치인이 그런 일을 갖다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굳이 트럼프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침은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로 회귀를 하겠죠. 그 이제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니까 뭐 전략적 침묵이라고 그래서 뭐 핵도 뭐 말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대로 갈 테고 북한도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친중 정권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유지가 되겠죠. 바이든이 그렇게 많은 그 중국하고 하웨이라든가 하웨이가 아니라 중국하고의 그런 많은 또 외국하고 많은 비리가 엮여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중국에 계속 경제 압력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공산당을 해체하고 또 중국을 포위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의 개인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남한 정권도 북한 정권도 드디어 중국한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중국은 정상적인 그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 아주 저임금으로다가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중국 군대에서 지원해서 다른 나라의 벌크로다 막 밀고 들어가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꼭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민족 중에서 위구르 사람들이라든지 티베트 사람들이라든지 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또 파룬궁들 이런 사람 장기 적출까지 당하고 인권은 거의 지금 동물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국가는 이번 기회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미국도 연루가 된 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중국을 한 4-5개를 쪼갰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겠죠. 설사 아니더라도 시진핑의 무도한 그러한 전략들, 세계 공산화 전략이 좌절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 바이든이 중국의 돈과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그냥 이전에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나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중국의 영향권을 인정해주는 나라로다 그냥 전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쪽으로 선거 자금이 더 모였어요. 트럼프보다. 그건 뭐냐면 쉐일 혁명하고 이제 연계지어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쉐일 혁명으로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 석유나 가스 수입량이 대폭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등 그러다 보니까 나토도 미군이 그쪽에서 이제 배치가 안 되고 중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중국 견제하러. 그러니까 나토도 주둔비 올려라 라고 하는 등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시일 혁명으로 인한 이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이해가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합쳐서 미국의 민주당과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는 민주당과 합세해서 트럼프를 압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떠냐?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이고 뭐고 잘 지내자라고 하고 있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 중국 공산당에 예를 들면 우리 뭐 댓글 조작도 당하잖아요. 우마오당 부정선거도 걔네들 개입해서 된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개표인 애들까지. 그런 이 중국 공산당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대한민국은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느냐 바이든을 지지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게 바이든이 돼야 좋다는 동 하는 애들은 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거나. 그래서 좀 한심하다 한마디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한갤러리에서 이번에 또 다른 차원의 이 부정선거 규명, 의혹 규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겁니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뭐 여러모로 따져봐서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자산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현금,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또 투표 안 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없게 해드릴 테니, 그러니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외로이 싸우는 거를 우리도 같이 돕고 우리의 부정선거도 밝히는 이제 그런 그 길을 우리가 방향 제시했으니까 앞에 선 분들이 이 입장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28자 유튜브 연합회 초청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고요. 각자 방송 마무리 멘트 하시고 여기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8자 유튜브 연합협회 초청 세미나 기자회견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재용 교수님, 김학민 변호사님, 우봉희 여제 님이 초청되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연결되니까 무한 갤러리에서 하는 거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에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젤리, 자유빛나리, 네, 감사합니다.